15년 전이면 이제 너무 정확하게 제가 네. 이 격투 캐릭터들의 나이가요? 나이였던 때인데 너무 찔려가지고 전국을 찔리신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자기 경험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고요. 사실 근데 저는 촬영하면서 이게 나의 마지막 성장 영화겠구나라고 생각한데 이제 제가 이제 아이가 있는데 이 조항과 이호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저의 과거 같은 감정이 들지 않고 내 아이의 미래 같은 감정이 들어서 그만 만들어야 되겠다. 올드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전곡을 찔린 것 같아서 좀 네. 아프네요. 네, 정확히 15년 전을 또 언급을 해주셨네요. 네, 감독님을 콕 찌르신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또 읽어드릴게요. 퀴어, 청춘, SF를 한데 결합한 영화라는 점이 정말 좋았고 너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감독님께서 영화의 소재를 어떻게 얻게 되셨는지, 또한 이러한 독특한 작품을 연기하는 게 배우님들에게는 어떤 경험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은 배우님들께 이 작품 참여가 어떤 경험이 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이게 사실 퀴어 청춘 SF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긴 했지만 사실 제가 연기를 했을 때는 이게 뭐 다른 작품과 유난히 다르다 이렇게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고요. 워낙 하고자 하는 얘기가 정말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냥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크게 또 다른 것보다는 이제 좀 미세먼지라는 소재가 들어와서 또 미래의 어떤 배경이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현재 겪어보지 않은 어떤 미래 소재들이 같이 들어와서 연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건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앞에 성훈 배우님의 말대로 장르물에 대해서는 크게 깊게 생각은 안 해봤고, 왜냐면 공감대가 충분히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했었고, 저도 똑같이 미래에 대한 근데 현재랑 좀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을 그릴 수 있다는 게 흥미로워서 그냥 되게 재밌게 참여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또 이렇게 감독님께서 영화의 소재를 어떻게 얻게 되셨는지 질문 주셨어요. 2046은 민규동 감독님이 주셨지만 소재는 또 어떻게 소재는 살아나게 또 원작이 되셨는지. 그 동명의 이제 우진 쉼표 조안이라는 원작이 있고요. 그것 미세먼지를 주제로 한 단편집에 수록된 한 소설이에요. 그 작품 읽고 너무 저도 사실 두 배우분들과 비슷한 감정으로 너무 현실적이고 내가 당장 깊이 공감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별의 숨 가사 감독님이 직접 쓰신 것 같은데 참 좋았습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노래 제목처럼 아주 먼 별의 감각과 아주 친밀한 숨의 감각이 모두 잘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특별히 별이라는 소재에 집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미세먼지라는 어두운 배경에서 별의 감각을 잘 묘사하기 위해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인스타에서 인사드렸던 감독이라고 또 얘기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주인조한 원작에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다음에 아마 제가 오리지널로 했다면은 넓혀가지 못했었을 것 같은 지점이 바로 그런 별이라든지 우주라든지 하는 이 둘의 서사와 어쩌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하지만 굉장히 감정적으로 폭을 넓힐 수 있는 비유적인 대상이 영화 안에서 계속 등장하게 되는 것이 그 우주인조한 원작이 갖고 있는 굉장히 문학적인 힘이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영화적으로 계속 해석해서 그 영화적인 방식으로 별이라는 것, 우주라는 것, 영원이라든지 생명과 관련된 이미지가 시청각적으로 계속 개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해석해 보는 거가 저한테 되게 흥미로운 작업이었고, 가사도 그런 지점에서 썼던 것 같아요.
또 다음 질문 이어갈 텐데요. 이 조안과 이호의 눈빛에 대해서 네, 궁금증을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신 관객분 계십니다. 조안을 바라보는 이호의 눈빛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인가 했는데 그 이상의 것이 담겨진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니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주셨고요. 특히 언니와 노래를 부르던 조안을 바라보는 이호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때 이호는 눈물까지 보입니다. 이호가 조안에게 느꼈을 감정이 매우 복합적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감정을 두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눈빛에 특히 무엇을 담으려고 하셨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때의 이유는 이제 조안에 대한 굉장한 관심, 그리고 호감, 애정 이런 게 막 생겨날 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조안이 노래를 부르는 가사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조안의 얘기예요. 조안의 그래서 가사를 한번 보시면은 되게 이효가 정말 친구로서 어쨌든 조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쉽게 좀 마음이 동할 수 있는 가사였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제 노래 가사와 노랫말 어떤 서정적인 어떤 그 분위기와 함께 이제 조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훅 이효가 빠지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그런 눈빛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홍보라 배우님께도 그 눈빛 받으신 저도 이제 계속 작품을 오늘 두 번째 보고 네. 있는데 호시 녹음 때부터 눈빛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오히려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어요. 너는 아주 대단한 아이구나 이런 식으로 네 눈은 대단한 참 뭔가 되게 애틋하면서도 그리고 사랑이 많이 담긴 그런 눈빛을 받아서 촬영하는 내내 많이 행복했습니다. 오늘 또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계셔서 눈만 확실히 좀 약간 집중이 되다 보니 더 그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감독님께 좀 이어서 그 되게 복합적인 감정을 관객분들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의도로 그 장면 촬영하신 건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 소설에서는 이호가 조안을 만나서 조안의 가족들도 만나고 그 N으로 사는 것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저희가 러닝타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깊은 이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면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정리해내야 돼가지고 그렇다면은 이 조안이 어려서 언니와 함께 만들었던 노래를 설정하고 거기서 그 애니의 삶이 그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뭐 자유분방하고 독립적이고 다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야 되고 빨리 독립해야 되고 삶이 빨리 끝낸다는 것에 있는 어떤 슬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의 어떤 감정 같은 거를 곡 안에 일단 담고 그거를 바라보는 이유가 그 짧은 순간에 그걸 이해하는 것만 같은, 그리고 그것이 사실 또 이호도 자기도 애니기 때문에 나에게 흡수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드러나기를 되게 기다렸고 기대했기 때문에 이호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은 너의 것이다. 그래서 성원 씨가 해내야지 된다는 얘기를 만나자마자부터 계속 하고 막 노래를 만들어서 막 보내면서 계속 듣고 있으라고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배우분들이 쉽지 않았을 감정 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또 이제 그 SF 영화 이 미래적인 배경 설정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중 하나가 인류 중 일부만 항체를 맞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그렇게 된 구체적인 배경 설정이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그 원작은 원래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청정국이라는 것이 비싸서 그것을
돈을 내고 지불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나뉘도록 되어 있었어요. 상태주사라는 설정은 저 이전에 그 초고를 써주신 작가님이 계신데 그분이 넣어주신 설정이었어요. 그것은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결정적으로 그 삶의 수준이 결정된다라는 의미로 넣어주신 것 같았는데 저는 그렇다면은 그렇게 결정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그 생애 중간 과정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청정복을 가장 이제 가장 고퀄리티고 가장 비싸지만 가장 불편한 그 청정복을 앤들이 비용을 들여서 내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 시들은 안 입어도 되지만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뭐 걱정도 많아서 어떤 그 다른 형태의 청정복을 입는다라는 설정을 하게 됐는데요. 그 어떤 각색의 과정들이 다 가장 현실을 가깝게 반영하고 현재 우리의 모습이나 선택들 같은 걸 좀 고민해 볼 수 있게 하려고 했던 노력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배우분 두 캐릭터에 대한 어떤 설정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 극 중에서 조한이 세 가지를 해야 잠을 자는 등 굉장히 열정적이고 의지력이 강한 캐릭터로 그려지는데 본인이 그걸 N이라서가 아니라 자기 성격 때문이라고 서술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조한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잘 느껴져서 저 친구는 진짜 무엇이든 본인이 원하는 걸 해내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반면 이호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호는 보통 N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더 연장된 수명을 살게 되었는데 이호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연기하실 때 혹시 따로 설정하신 게 있는지 궁금한데 두 배우분께 그 이호와 조한의 캐릭터 어떻게 좀 설정하시고 어떤 또 그 이호와 조한의 마음을 가지고 전개를 하셨는지 그 얘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이호라는 캐릭터를 처음 이제 제가 같이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좀 뭐랄까요, 조한에 비해서 되게 세상 경험이 실제적으로 많지 않은 친구이기 때문에 좀 어리숙하지만 그럼에도 약간 좀 그렇게 뭐랄까 사랑을 좀 받고 자란 사람의 어떤 밝음? 약간 귀여움? 약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감독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캐릭터를 좀 더 매력적으로 좀 더 사랑스럽게 그릴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의 어떤 조한과 차별점을 뒀을 때는 어쨌든 이호는 C로서 계속 살아왔던 친구이기 때문에 좀 정말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어떤 목표의식이나 어떤 열정, 뭔가 제대로 된 어떤 꿈 이런 게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매번 그냥 흘려보내듯이 좀 이렇게 좀 살아왔던 부모님이 바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길을 걸어갔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좀 그런 방향에서 봤을 때 조한이랑 좀 다르게 그릴 수 있겠다 싶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조한은 이제 그렇게 우주항공사에 들어가게 되고 이호는 수술을 받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래도 이호가 조한이라는 사람을 한번 경험하면서 좀 조한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네, 김보라 배우님, 조한은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성격이어서 훨씬 거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김보라 배우님께도 조한 어떻게 좀 설정하시고 전개하셨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호를 만나기 전에는 N타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냥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나에게 최대한 열중하면서 즐기면서 살다가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받아들이면서 살다가 이호라는 아이를 만나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흥미를 갖게 되면서 그만큼 실망감도 없고 그래서 발표 때 울기도 하면서 감정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그 후에는 이호의 행방을 모른 채도 살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는
그래도 다시 돌아가서 살지 않았을까. 또 똑같은 감정으로 네. 아 뭐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직접 그 관객분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 사실 두 배우의 어떤 그 캐릭터가 이 영화 캐릭터에도 조금씩 반영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감독님께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배우의 성격이 어느 정도 이 캐릭터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그 성훈 씨는 처음 만났을 때 2호인지 조안인지를 얘기를 안 해주고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거든요. 뭐를 더 가깝게 느끼는지 혹은 뭐를 하고 싶은지. 근데 굉장히 막 갈등하더라고요. 둘 다 있는 것 같다고 막 얘기하면서.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성훈 씨의 제가 뭐 단편이라든지 전작들을 좀 찾아봤는데 물론 신인 배우이긴 해도 여러 독립 영화를 하셨고 그 안에서 조금 더 뭐랄까 강단이 있고 조안 같은 그런 모습들의 연기를 조금 더 하셨던 걸로 봤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만나봤을 때 성훈 씨가 굉장히 친숙하고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미모는 아니지만 흔히 볼 수 있는 미모는 아니지만 흔히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나와 비슷한 내 친구 같은 그런 모습이 분명히 너무 강렬하게 있다고 느껴져가지고 이호를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이제 고정적으로 생각을 말은 안 해주고 혼자 왜냐면 맞는 짝을 찾지 못하면 또 그게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했었고 보라 씨는 저는 그냥 너무 조안이야라고 생각을 사실 처음부터 하고 있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 아닌가요? 혹시 감독님 물어보진 않으셨어요? 이호와 조안 중에 어떤 역할이 더 마음에 드냐 혹은 하고 싶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도 근데 감독님과 비슷한 생각으로 조안에게 좀 더 끌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처음 미팅부터 적극적으로. 네. 자동적으로 그러면 성훈 배우님은 네, 2호로 네, 질문 하나 더 그 관객분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작에서는 2호 역할이 남성인 걸로 아는데 드라마에서 여성 역할로 바꾸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영화에 아버지 말고 어머니의 영향도 더 큰 것 같고 전반적으로 여성 캐릭터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기획에서 이미 여성 캐릭터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제안을 받았고요. 그런 상태로 이야기를 들여다보니까 저도 그 편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이호와 조안의 관계가 이 이야기 안에서 굉장히 다층적이고 그 어느 순간 그들의 감정이 어떤 감정에서 혹은 다른 감정으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어떤 마음인지라는 것이 남녀 캐릭터 특히 남성 여성 배우가 시작과 함께 등장해야 되는 영상물의 특성상 그렇게 설정될 경우에 좀 많은 그 상상의 여지를 제한하는 면이 클 것 같다고 느껴져서 여성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느껴졌고 실제로도 촬영해 보니까 이 같은 성별이 함께 움직이는 것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맞는 거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또 질문은 아까 김보라 배우님께서 이제 그 조안이 어떻게 살 것 같다라는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좀 연장선의 질문인 것 같아요. 영화에서 가정법은 의미가 없다고 하셨지만 조안의 경우 나이가 30을 넘고 40이 되고 할 텐데 애니기에 최선을 다해왔을 그의 삶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 김보라 배우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가정법. 20대를 그렇게 20대 중반에 그렇게 살았던 조안은 계속 이제 살게 돼서 30, 40이 되면 어떤
그런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대단한 걸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이미 진짜 나사의 네. 우주항공국에 5년 뒤에 또 내가 살아있고 5년 뒤에 또 내가 살아있는 내 모습을 보고 일단 병원부터 가봤을 것 같아요. 29, 30대 일단은 뭐지 하고 병원에 일단 가보고 그 후에 확인을 받고 나서 조금 더 대단한 인물이 되어 있지 않을까. 더 여유롭고 아주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애니라서가 아니야 이렇게 태어나서야 이런 그 대사를 하는 것처럼 강단을 가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밀고 추진하고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 50이 돼도 멋있는 조안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독님께 질문을 저도 하나 더 드리자면 사실 이제 그 결국에 엔타운이라는 곳이 이런 생명이나 이런 물리적으로는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 감독님 속한 예술 세계에 대한 어떤 은유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신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컸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막 의식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 대사 중에 이렇게 그 가이드 소년이 막 거기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읊어대는 네. 대사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뚝 잘라먹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미신 때 이렇게 탁 치고 들어가는데 넌 쾌감이 있었거든요. 뭐 이런 예술가가 되고 작업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뭐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뭐 부와 명성을 얻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아마 거기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또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을 더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주인 조안을 찍으면서 두 배우님들께 질문입니다. 두 배우님들께서 가장 재밌었던, 즐거웠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건지 촬영 현장의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될 텐데요. 두 배우님께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없었던 것 같은 10초 동안. 일단 저는 여기에서 보셨다시피 헬멧이랑 강화청정복을 입고 네. 계속 찍는 씬들이 되게 많았는데 실제로도 제가 이제 저기 안에 호흡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촬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거를 쓰고 헬멧을 쓰고 뛰는 장면이 있는데 밖에 소리가 진짜 잘 안 들려요. 근데 계속 다시 가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호흡도 안 되고 막 밖에서 왜 다시 가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전 혼잣말로 이렇게 왜 다시 가지 이렇게 했는데 밖에서 감독님께서 안에 마이크가 있다 보니까 네. 그걸 들으시고 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던 그 기억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좀 혼자 엉뚱하셨던 잘 안 들려서 혼자 이제 저는 좀 약간 짜증 약간 왜 다시 가지 약간 이제 안에서 호흡도 안 되고 막 밖에 막 사람들은 분주한데 아무 소리도 저한테 안 들리고 근데 그거를 전 혼잣말을 뱉었는데 감독님이 그거를 마이크로 들으시고 와서 설명을 해주셨던 자기만의 세계에 잠깐 빠지셔서 재미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네, 김보라 배우님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고 재밌으셨는지. 저는 촬영하면서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 꼽자면 저희가 이제 그 천문대 가기 전에 그 불빛과 함께 하는 촬영 그 장면이 좀 재미있었다고 해야 되나? 재미있었다기보다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촬영을 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 알겠습니다. 그 재밌었던 촬영 현장에 또 이제 비하인드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유 대신 조안이 항체 주사를 맞게 되었다는 그 원작에는 어떤 설정을 넣어 원작과 다른 결말을 그리신 의도가 있으셨는지 감독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 원작을 받고 나서 결말에서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야 할까라는 생각에서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는 생각이 되게 바로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영원히 기억에 남는 사랑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함께 있던 그렇지 않던 간에 그런 사랑이 첫사랑이고 청춘물에 가장 적합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둘이 좀 드라마틱하긴 하지만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게 좀 바로 약간 직관적으로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그 조안의 마지막 대사,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라는 그 대사가 되게 제 안에서 나왔는데, 이후에 영화를 다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고 난 후에 보면서도 저 말이 조안의 입을 비워서 가장 내 말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그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관객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네마틱 드라마 SF8은 웨이브에서 투자를 하고 또 한국영화감독조합과 MBC가 같이 기획을 했는데요. 영화와 드라마가 이렇게 크로스오버하는 이런 기회들이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편의 작품들이 모두 이제 극장에서 지금은 상영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또 극장에서 이 작품들을 다시 만날 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띠관객 플러스 30% 정도의 관객분들이 극장에 가득 자리를 메우셔서 이렇게 배우 감독님과 얘기를 나눠보셨는데요. 오늘의 이제 그 마무리 인사를 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들어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애초에 극장 개봉을 목표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라서 극장에서 상영하는 기회가 정말 너무 소중했고 관객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영화처럼 우리가 함께 목소리로 대화를 하지 못하고 문자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 상황이 영화와 현실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느낄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으니까요. 네, 그 만남이 따뜻했던 걸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도 일단 제가 찍은 작품이 꼭 한 번은 부천 이곳에 상영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관객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그런 소망을 품은 채로 일을 하다가 정말 이렇게 이루게 되어서 기쁘고요. 또 다 같이 재밌게 만든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추억을 담긴 작품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계속 오픈 채팅방에 많은 질문들 적극적으로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F8이라는 기획으로 다양한 감독님과 다양한 배우들의 색깔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관심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퇴장은 관객분들은 왼쪽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게스트분들은 오른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